저 이제 어제 그 정상회담과 이제 만찬, 그 공식 환영 행사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그야말로 뭐 국뽕이 치사량이다. 어제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뽕에 거의 익사하기 직전이다 지금. 이러다가 아주 신년부터 온 국민이 국뽕에 익사를 하는, 국뽕에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아, 너무 진짜 벅차고 대한민국 우리 어깨가 으쓱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이거 뭐 제대로 보도를 안 해요. KTV에서 열심히 이제 현지 영상을 보내는 주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9시 뉴스 보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방송을 하고, 저는 희한하게 보니까 MBC가 좀 이상해. MBC가 좀 이상해요. 그나마 이제 방송 3사 중에 이 MBC를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대통령님 관련된 보도, 민주당 관련된 보도는 그닥 친명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정상회담 소식도 뭐 보도를 하긴 하는데,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성의 없이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뭐 KBS는 뭐 사실상 뭐 국영 방송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KBS 뉴스가 오히려 저기 더 충실합니다. 더 충실하게 보도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요즘에 이제 KBS를 더 유심히 보게 되고, 뭐 특별히 이제 논평은 하진 않죠. 어떤 이제 성향이 드러나진 않는데,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KBS는 뭐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도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JTBC 정도가 나름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나라 어제 그 환영 행사나 뭐 정상회담 영상들이 뭐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어제 이제 환영 행사 관련해서 제가 방송에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중국 쪽에서 나온 영상을 보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가슴이 벅찰 거야 아마. 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구나. 아, 중국이 우리를 이제는 가볍게 대하지 않는구나. 이런 이제 자부심을 더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중국 쪽에서 공개된 영상 자료를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제의 감동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진짜 성대하게 환영 행사를 준비를 했는지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held a formal welcome ceremony on Monday for visiting South Korean President Lee Jae-myung in Beijing, marking the first state visit by Lee since taking office in June 2025. The ceremony took place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with both leaders arriving alongside their spouses, Xi with Peng Liyuan and Lee with Kim Hye-kyung. A 21-gun salute was fired at Tiananmen Square, while a military band performed the national anthems of both China and South Korea. During the ceremony, President Lee, accompanied by President Xi, inspected the Guard of Honor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reviewed a full march past.
两国元首回到检阅台，观看仪仗队分列式。李在明是应习近平的邀请，对我国进行国事访问的。 네, 여기까지 그 중국 쪽에서 공개된 공식 환영 행사 영상을 보셨습니다. 분위기가 확 다르죠. 그 카메라 위치나 이런 것도 확 다르고 상당히 웅장하고 장대하다 이런 느낌이 스케일이 그냥 대륙의 스케일이 느껴지는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서 뭐 지금 중국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아랍에미레이트 갔을 때 뭐 난리가 났잖아. 막 그 머리 흔들고 막 낙타가 달리고 난리가 났었고 그 튀르키예 방문하셨을 때도 튀르키예 그 환영 행사도 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이런 이제 환영 행사가 공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대통령이 사실 이제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그 개인을 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중국을 방문하신 것이고, 뭐 중국이건 아랍에미레이트건 튀르키예건 우리 국민들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저는 환영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진짜 사회주의권 국가가 아닌 경우에 저렇게 환대를 한 경우가 없어요. 정말 놀랄만한 장면이고, 진짜 우리가 어깨에 힘을 줘도 될 만한, 이제는 중국과 같은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상이 되었다라는 걸, 아니 방송들이 당연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거 뭐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 제 느낌에는. 형편없는 그런 영상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외국에서 중국 본토에서 송출된 환영 행사 영상하고 우리나라 지금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는 영상하고는 현저하게 느낌의 차이가 나죠. 느낌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우리를 어느 정도 환대한 건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요. 가장 가까웠던 게 9년 전에 있었던 이제 문재인의 국빈 방문이었어요. 혼밥 방문. 문재인의 국빈 방문 때는 공식 환영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요 영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은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 그 사이에 9년 사이에 우리의 위상이 달라졌구나. 이거를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년 전 문재인이 중국을 공식 방문, 국빈 방문했을 때 환영 행사 영상을 제가 어렵게 또 준비를 했어요.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웬만한 지상파들보다 더 성실하게 방송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거의 비슷한데 규모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请您检阅。
네, 여기까지. 예. 그 9년 전에 문재인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이 국빈 방문이에요. 예, 실무 방문 아니고, 예, 국빈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무 방문 때는 저런 이제 공식 환영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환영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체감적으로만 봐도 예, 이게 뭐 상당히 소박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님 그 공식 환영 행사하고 문재인 공식 환영 행사의 규모의 차이가 현저하게 난다. 그 사열을 하는데 몇 걸음 걷더니 끝났어요. 예? 몇 걸음 걷더니 끝났어. 예? 똑같다 그러시는데 형식은 똑같죠. 형식은 똑같은데 규모가 달라진 거죠. 예,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 그거를 뭐 영상을 보시고도 못 느끼시나? 예, 그래서 거의 몇 걸음 걸으니까 사열이 끝나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2배 이상 그 의장대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그 열도 많아졌고, 예, 이 길이도 훨씬 더 길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 때는 규모를 문재인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규모 있게 방문을 그 환영 행사를 중국 측에서 이제 준비를 했다라는 걸 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뭐 2가지 차이가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9년 전에 대한민국의 위상하고 지금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또 성장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이제 좀 더 잘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따라서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뒤에도 또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실력에 대해서는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가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이제 리더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또 대접이 달라질 수 있는 뭐 이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FDSA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방문 때하고 이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 때하고는 환영의 규모, 그 영접 환대의 규모가 확실히 다르다. 네, 이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혼밥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예, 참 민망한 상황이었던 거죠. 뭐 혼밥을 8번을 했느니 9번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주중 대사랑 꽈배기 먹고 있는 뭐 이런 장면이나 나오고, 뭐 중국 측에서 전혀 뭐 안내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뭐 홀대 논란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또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문재인이 중국 방문했을 때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얼마나 큰 외교적 성과가 있는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중국 방문이 문재인의 방문이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 중에 중국 측 경호원들이 우리 수행기자 2명을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기자는 안구 주변에 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중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기자협회는 한국을 폭행한 것과 같다면서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건장한 중국 경호원 여러 명이 달려들어 우리 기자를 끌고 갑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집단 폭행이 시작되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말리던 청와대 직원조차도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장. 다른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을 우리 기자들이 따라가자 중국 경호원이 가로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 비표를 제시하고 항의했지만 넘어뜨린 뒤 마구 때린 겁니다. 피해 기자 2명은 대형 병원으로 후송됐고 안구에 출혈이 있고 구토와 어지럼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빈 방문 기간에 접수국 경호 인력이 수행 기자단을 폭행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공식 항의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외교부의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폭행 당사자가 코트라와 계약한 현지 보안업체 직원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지휘 책임은 중국 공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도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분위기 좋은데 뭐 이런 과거지사를 끌어내서 뭐 죄송스럽긴 한데 아니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정상회담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피부로 체감하시라고 옛날 얘기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저기 이제 외교 국빈 방문을 했는데 두들겨 맞고 온 이게 뭐 지금 지났으니까 이제 웃으면서 제가 방송을 하지만 저는 진짜 망신스러운 일인 거죠. 이 외교를 하러 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기자들이 뭐 코뼈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뭐 중국하고 안 그래도 이제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국빈 방문을 통해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이게 뭐 관계 정상화는커녕 기자들이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이제 청와대 직원까지 이제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리다가 같이 두들겨 맞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중국에 사과를 요구를 하고 물론 당시에 이제 중국이 뭐 사과는커녕 귀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는 게 서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는데 아니 이게 관계가 개선되긴커녕 코뼈가 부러지고 뭐 안면이 골절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진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래서 제가 친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능의 한계를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어. 친문들이 그동안 두 차례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그걸 이제 뭐 김어준이니 뭐 이런 이제 친문 스피커들 어용 언론인들이 유시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동안 쉴드를 치고 우리 국민들의 이제 당원과 지지자들의 눈가기를 가려놔가지고 그런 거지. 윤석열 못지 않아요. 제가 언제 한번 나중에 뭐 시간 있을 때 특집으로 보여드릴게요. 윤석열과 문재인 외교 특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망신이었나? 아 진짜 파란 윤석열이다, 뭐 문석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당시간 뭐 진영 논리가 팽배할 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그 뭐 멍청한 짓거리 하고 다닐 때는 뭐 엄청나게 비난을 했잖아. 근데 이제 문재인의 그런 뻘짓들은 보수 진영에서 뭐 당연히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 방문 당시에도 홀대 논란이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지만은 우리 이제 민주 진보 진영 유권자들은 전혀 이런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저러고 돌아다닌 걸 쥐어 터지고 돌아다니는 걸 우리는 이제 본 적이 없고 뭐 윤석열이 뭐 G7인가 G20인가 갔다가 뭐 망신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문재인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문재인을 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외교다운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을 이 능력이 오히려 국내에서 너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외교 천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뛰어난 외교 수완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더 열광하고 국내에서는 뭐 당연한 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문재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문재인 보유국이다 막 이런 소리 했잖아 문빠들이. 문재인하고 지금 비교해서 보시면은 현격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영상이죠.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제 시진핑 주석과 셀카를 찍었어요. 근데 이 셀카가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고 지난 이제 에이펙 때 한중 정상회담을 할 당시에는 통신보안 그때도 이제 샤오미가 화제였네 생각해보니까 통신보안 유머로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센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감탄을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이번에 또 샤오미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이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뭐 다 보셨겠지만 이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我还等着 iPad 会，是 iPad 会，真的见。 선전해서 뵙겠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좀. 随时有事我们可以联系。 미리 있으면 수시로 연락하시죠. 가능하죠? 괜찮겠습니다. 自拍一张照片。自拍照啊，来吧。 밟지 마시고. 摄影技术不错。 촬영 잘 하시면 사진 기술 좋습니다. 촬영했습니다. 그때 주신 선물. 아. 선물로 받으셨지. 再见再见。 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先生，再见。谢谢。祝你们接下来的活动圆满顺利。 나머지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시진핑 주석,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시진핑 주석 내외와 그 뭐 셀카를 찍는 이런 영상을 보셨어요. 저게 이제 그 지난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께 선물한 뭐 직접 말씀도 하시죠. 이거 그때 선물 받은 그 휴대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셀카를 찍는데 참 이게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의 가려운 곳을 정말 잘 긁어주는 그리고 거기에 작은 하나의 어떤 뭐 이벤트 작은 이벤트지만 거기에 한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외교적 메시지를 내포한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자마자 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SNS에다 이 사진을 올렸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시진핑 주석이 왜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샤오미를 선물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일단 한번 따져봐야 돼요. 예.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샤오미 휴대폰이 LG의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샤오미 휴대폰을 만드는데 우리 기술이 뭐 30에서 40% 정도 포함이 된다 그래요. 예, 복만삼님 오늘의 셀카는 14억 중국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는 진정한 의미의 친교행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한 30-40% 정도가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샤오미가 많이 팔리면 뭐 LG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폰을 선물한 배경은 그런 거죠. 결국은 중국과 한국이 공동 번영, 공동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관계에 있다. 서로 한 배를 탔다. 우리가 운명 공동체다. 경제적인 운명 공동체다. 앞으로 좀 잘 지내보자.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샤오미 그 휴대폰을 선물한 것은 한국과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샤오미 휴대폰을 선물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중국의 이제 전자제품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걸 참 유머로 잘 승화를 했는데 뭐 미국 쪽에서 계속 시비를 걸면서 뭐 중국의 그 전자제품들이 보안상의 허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선동이에요. 예컨대 그 딥시크인가? 딥시크라고 중국의 AI가 있잖아. 미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이 개발된 AI가 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여론을 퍼뜨려 가지고 지금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종의 이제 경제 제재인 거죠. 선동에 의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구잡이로 체포하는 거하고 이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의 이제 전자제품들이 그런 미국의 선동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실제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샤오미를 또 휴대폰 하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뭐 갤럭시하고 애플이 세계 휴대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휴대폰 시장을 대표하는 나라, 휴대폰 생산을 대표하는 나라의
대통령에게 자국의 휴대폰을 선물을 해줬다. 그래서 중국 전자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해소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샤오미 휴대폰을 이렇게 쓰시면 중국 그 휴대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미국 쪽에서 만들어낸 부정적인 이런 인식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님이 사실은 그 통신보안 유머도 그냥 웃기려고 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중국 쪽에 가려운 것을 오히려 긁어준 거예요. 이거 통신보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휴대폰을 왜 선물했는지를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그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시진핑이 샤오미 핸드폰을 그 선물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선물을 받자마자 그 현장에서 파악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중국 샤오미 휴대폰에 대한 그 보안상의 어떤 불신 이런 것을 좀 깨보고 싶은 이런 시진핑의 어떤 욕망 이런 이유로 그 휴대폰을 선물을 했다. 그래서 바로 그 통신보안 유머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순발력이죠. 선물을 받자마자 이 선물의 의도,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휴대폰을 보자마자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자, 그 시진핑의 가려운 곳을 바로 긁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통신보안 됩니까? 라는 이제 유머를 가지고 뭐 그 일부 평론가들은 뭐 특히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뭐 결례 아니냐. 뭐 시진핑이 잘 받아줘가지고 이게 좀 잘 넘어간 거지. 만약에 시진핑이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대단히 짧은 거예요. 뭐냐면 시진핑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렇게 받아쳐주기를 오히려 저는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봐요. 통신보안 문제 얘기를 하니까 뭐 백도어 있는지 확인해봐라. 예, 뭐 시진핑도 사실은 순발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예, 뭐 진짜 고수들의 어떤 그 합을 보는 듯한 그 고수들의 어떤 선문답을 보는 듯한 저는 당시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시진핑이 어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농담이었지만 자신의 가려운 것을 바로 긁어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외교적 센스에 정말 감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이제 얻어낸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의 대통령이 야 이거 통신보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확인해 봐라. 예. 했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이 샤오미 일화의 이제 그 일부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그럼 내가 확인해 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바로 그 시진핑이 준 휴대폰을 가지고 셀카를 찍었어.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백도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보안상의 허점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쓸 수 있습니까? 거기서 막 개인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중국으로 막 다 넘어가. 예, 중국 공산당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막 정보가 다 넘어가. 샤오미를 쓰면은. 예? 그럼 그 휴대폰을 쓸 수 있겠냐고요. 복만삼님. 십성열이었으면 아니 왜 통신보안도 안 되는 있는 질 나쁜 휴대폰을 주고 지랄이야 이랬을 텐데. 그러고도 남았죠. 스프링조이님. 제 삼성전자 수익은 100% 넘었는데 실현 수익이 없어서 조금만 할게요. 기분 좋으신 분들은 꼬리 좀 잡아주세요. 나중에 수익 실현하시고 많이 좀 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그걸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제죠. 가져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휴대폰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의 대통령이 검증을 한 거예요. 보안상의 허점이 없다. 샤오미 휴대폰이 얼마든지 써도 된다. 대통령도 쓰지 않냐. 이걸 보여준 거야. 이걸.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야, 우리 샤오미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이 검증한 휴대폰이야. 무슨 통신보안에 문제가 있어 우리가. 해파리님 감사합니다. 이걸 딱 준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 뭐 휴대폰 셀카 찍는 거 내 선물을 오늘 가져왔네 이 정도 선물이 아니고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중국 전자제품에 대한 중국 전자기기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 보증을 해줬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보증을 받은 거지. 놀라운 거죠. 기분이 뭐 찢어지는 거지 저거는. 저걸 돈으로 따지면은 돈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의 선물을 해준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참 대단한 거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센스는. 그래 아마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냥. 와 이재명 최고다. 예? 네 봉화혁명님, 예, 스프링조이님의 꼬리 잡았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야 이재명 최고 띵화, 이재명 띵화. 예? 그냥 한 방에 저거 셀카 하나로, 예, 빙고님도 감사드립니다. 중국 14억 중국인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린 거야. 그냥 다 잼며들은 거예요. 잼며들은 거야. 이게 외교 천재가 아니고서야 이런 어떤 발상을 한다라는 것, 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온 나라가 중국에서는 저게 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고, 저 홍보 효과, 광고 효과는 그야말로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시진핑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뭐 자 오늘도, 예, 중국의 이제 주요 인사들과 그 회담을 이어갔는데, 림님 제 뒤에 꼬리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리창 총리와, 예, 또 회담을 한 내용도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2016년 사드 문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원 총리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중국의 권력 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난 건데 그만큼 중국도 관계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소식 이승환 기자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 만에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넘게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두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매년 만나기로 했습니다. 作为朋友和邻居，中韩应该多走动，常来往，勤沟通。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오늘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리창 국무원 총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8년 만에 국빈 방문에서 중국 국가 권력 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난 겁니다. 자오 위원장은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在习近平主席和总统先生的战略引领下，中韩关系重回正轨，迎来了新的局面。 리창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아예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합니다. 천석이는 차기 최고위급 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내일은 건립 100주년을 맞는 임시정부 청사를 찾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뭐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 뭐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국민의힘 쪽의 주장도 있긴 하지만은 뭐 그거는 이제 잔치집에 재를 뿌리려는 뭐 그런 의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 복만삼님, 저는 꼬리 대신 저의 빠지는 머리 잡습니다. 예, 모죽차 주문으로. 예. 모죽차 한번 사용해 보세요. 머리가 빠지시면은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한중 관계가, 한미가 아니죠. 예. 한중 관계가 저야말로 말 그대로 전면 복원이 됐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뭐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봐요. 예. K민키님도 감사드리고요. 게르님도,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윤석열 통계를 보니까요, 윤석열 집권 기간 동안 대중국 수출이 한 300억 불에서 400억 불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300억 불에서 400억 불 정도 수출이 감소를 했으니까
그 뭐 엄청난 손해를 입은 거죠. 윤석열이 뭐 반중한다고 주접을 떨고 미국에 붙어가지고 뻘짓하는 동안 대중국 수출이 300억, 400억 불, 우리가 300억, 400억 불을 1년 동안 수출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 한 80년대만 해도 한 그 정도 아니었습니까? 예? 뭐 100억 불 수출했다고 막 방송에서 막 뉴스가 나오고 그랬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300억 불, 400억 불이 감소했다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하고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맞먹는 양이었어요. 그거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만 3년이니까 한 1000억 불 정도가 감소를 한 거죠. 3년 동안. 3년 동안 1000억 불 까먹은 거야, 윤석열이. 그래서 한중 관계의 지금 전면전 복원이 우리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서 저는 관건적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뭐 가장 강력한 우군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 윤석열이 완전히 망쳐놓고 또 문재인도 뭐 잘한 건 없어요. 뭐 윤석열보다야 뭐 상대적으로 나은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방문했을 때 보여준 모습만 보더라도 뭐 문재인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데 뭐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상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거의 뭐 10년 가까이 중국하고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 방중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 전면적인 관계 회복에 좀 단초를 열었다라는 것, 여기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봅니다. 꾸미님,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 한한령 빗장 열리나 이재명 시진핑 문화 컨텐츠 단계적 확대 공식 합의. 좋게 생각하장님도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거였잖아요. 한한령이 과연 풀릴 것인가 이랬는데 문화 컨텐츠 단계적 확대를 공식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희진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뭐 곧 한한령도 풀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 이제 설 때는 우리 아이돌들이 중국에 가서 공연하는 모습 또 합동 공연을 하자 이런 얘기가 사실 에이펙 때 있었죠. 에이펙 때 한국과 중국이 합동 공연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설 전까지는 한한령이 이제 완전히 풀리는 그리고 이거는 뭘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야성님도 감사드립니다. 꼬리. 이게 뭐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은 한한령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뭐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 소비하지 말아라. 중국 공산당이 이런 지침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걸 합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한한령을 해제하겠다 이런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은 그런 걸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한령을 뭐 합의를 해서 푼다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뭐 그 국민의힘 애들은 뭐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던데 이게 사실상 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님도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단계적 확대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한한령이 사실상 풀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도님 안대 끼고 기팅하다가 꼬리는 길어야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왜 이렇게 또 꼬리를 갑자기 많이 잡아주세요. 일은 대통령님이 하셨는데 슈퍼챗은 제가 받고 있는 제주는 곰이 부리고 슈퍼챗은 떼놈이 받는 아니 뭐 나는 한 게 없는데 왜 저한테 기분이 좋으시니까 저한테 슈퍼챗을 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 방중 도중에 일본의 히토류 등 수출 금지 보복. 지금 이거 히토류를 못 받으면 전자산업 자체가 올스톱이 돼요. 근데 중국에서 지금 일본에 하필 그것도 뭐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다카이치도 곧 만나시죠? 다음 주에 만나시나요? 일본하고의 이제 셔틀 외교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일본이 이거 이제 빵 셔틀이 돼 버렸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지금 뭐 중국하고는 지금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님 막 셀카 찍고 분위기 막 좋은데 일본에는 지금 히토류 안 팔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 지금. 일본도 무섭고 미국도 무섭고 다 무서워하는 게 중국의 히토류인데 세계 히토류 수출량의 한 80% 정도가 중국에 수출이 될 거예요.
털레반님, 털레반 시리즈님, 예, 타도 털레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중국은, 일본은 완전히 지금, 예, 폭탄 맞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야, 이거 뭐 중국에서 뭐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와, 이재명 대통령님은 진짜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중국 방문하기 직전에, 중국 방문하고 나서죠. 하고 나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는 중국하고 가까웠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석유를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나마 경제를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중국의 우방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두로 대통령이죠. 예,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해버렸어. 예, 밟으면 발바닥 찔러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어쨌건 품에 안아야 된다. 이재명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시진핑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예, 봉화혁명님도, 네. 까왕님, 전승은님, 이스크라님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예, 정승은님하고 이스크라님도, 예, 꼬리를 잡아주셨는데, 예, 제가 이거 방송하다가 놓친 모양입니다. 늦었지만,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몸값이 자동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동적으로 올라갔지. 근데 이제 다케이치는 지금 중국에 완전 다 까있지. 예, 다 까였죠, 지금. 예, 다케이치 다 까였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히토류 수출 금지를 보복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 고개를 납작 엎드리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중국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오마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카이치가 중국하고 뭔가 지금 이 분쟁 상황을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시진핑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셀카 찍는 사이야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잖아. 예?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막 빌어야 되는데 뭐가 누군가 좀 이 다리를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이제 매달려야 되잖아요. 좀 어떻게 좀 다리 좀 놔주세요. 나도 시진핑이랑 잘 지내고 싶다. 내가 순간 눈가리 뒤집혀가지고 헛소리를 한 것 같다. 우리도 히토류 받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다카이치를 만나면은 다카이치가 진짜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개다발로 뛰어나오는 거야. 예, 바위솔님 저도 꼬리 잡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몸값이 자동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해가지고 시진핑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극진히 대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더욱 한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중국한테는 더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고,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 금지령을 때려가지고 또 다카이치는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예, 복만삼님, 베네수엘라의 베네스엘라, 작은 베니스란 뜻입니다. 아는 척 좀 해봅시다. 해봄요. 예, 마두로 보여서 잡아갔음요. 마두로? 이거 좀 금방 안 와닿네요, 제가.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 몸값이 올라가는. 그럼 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저 이재명이 시진핑이랑 가까워?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이렇게 외교를 하면은 양쪽으로 다 얻어맞아요. 사방에서 얻어맞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 우리 국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힘도 없는 놈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러고 다니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중국에서도 욕먹고, 미국에서도 욕먹고, 일본에서도 욕먹고, 사방에서 까이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국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이제는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잡으려고 그러고, 미국도 잡으려고 그러고, 일본도 잡으려고 그러고, 러시아도 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됐다. 자, 이재명 대통령님의 외교가 이제 저는 앞으로 점점 더 빛을 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